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식 전달자 싱크바이트의 정호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입니다. 전쟁은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렇게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겠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흐름, 주요 이슈,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승자 없는 전쟁입니다. 벼랑 끝에 선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이야기죠. 토요일 이른 새벽이었어요. 중동이 말 그대로 새로운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중동 전체가 순식간에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죠. 자, 그럼 이 혼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첫 48시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토요일 새벽 1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합동공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인 오후 2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요. 가만히 있을 이란이 아니죠. 바로 다음 날 아침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요. 그날 밤 9시 결국 유엔 안보리까지 긴급 소집됩니다. 와, 단 48시간 만에 상황이 전면전으로 치달아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첫 공습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타격한 목표물이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2,000곳이 넘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경고성 공격이 아니었던 거죠. 아예 처음부터 이란의 핵심 역량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전면적인 작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이런 엄청난 공격을 감행한 걸까요? 이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인용글을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요. 무려 1992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란을 근본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얼마나 원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격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묵은 전략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입장은 이스라엘과는 좀 달라요. 좀 더 복잡하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서로 완전히 부딪히는 두 가지 본능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란 정권을 아예 갈아치워야 한다. 이렇게 강경한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돈 많이 드는 끝없는 전쟁은 절대 안 돼 하면서 휘말리기를 극도로 꺼리는 정치적 본능이 있는 거죠. 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군사작전 목표는 뭘까요? 일단 테헤란 상공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란이 보복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미사일 기지나 드론 시설 같은 것들을 망가뜨려서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권을 지탱하는 내부 보안기관까지 타격하고요. 심지어는 심판의 시간이 왔다 같은 메시지를 담아서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합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죠. 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이란 입장은 어떨까요? 이건 그냥 군사적 충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권의 생존이냐 붕괴냐가 걸린 그야말로 실전적인 위협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개념을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란한테 승리라는 건 미국과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무찌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 승리는 이 어마어마한 맹공을 일단 버텨내는 겁니다.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권력을 쥔 상태에 그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네, 바로 생존 그 자체가 이란에겐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란은 살아남기 위해 정말 모든 카드를 다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직접 탄도미사일을 쏘고요.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걸프 국가들의 경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시설이나 공항까지 목표로 삼아서 고통을 최대한 주려고 하죠. 바다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같은 핵심 교역로를 막아서 세계 경제를 흔들고요. 나라 안에서는 인터넷을 차단해서 혹시 모를 반정부 움직임을 싹부터 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충돌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중동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정말 끔찍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저항의 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란을 중심으로 뭉친 세력들을 말하는데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이란이 무너지는 걸 곧 자신들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이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은 지금 그야말로 악몽을 꾸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란하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관계 개선에 엄청 공을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건 물론이고 자신들의 경제를 떠받치는 석유시설이나 안전한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국가 이미지 자체가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튀르키예도 이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그 이유가 딱 나오죠. 당장 국경으로 몰려들 난민 문제도 크고 교역로가 막히면서 생길 경제적 혼란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튀르키예가 더 깊숙이 걱정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전쟁 이후의 판도입니다. 만약 이란이 무너지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유일한 패권 국가로 떠오르는 것, 튀르키예는 바로 이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을 더 넓게 보죠. 이 중동의 거대한 체스판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플레이어들, 바로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셈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복잡한 속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러시아 입장에선 나쁠 게 없어 보여요. 미국이 중동에 정신 팔리면 우크라이나에서 한숨 돌릴 수 있고 유가가 오르면 돈도 버니까요. 하지만 동맹인 이란을 잃는 건 큰 부담이죠. 중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발이 묶이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중동의 핵심 파트너를 잃고 싶진 않겠죠. 게다가 군사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봐야 한다는 무력감도 드러날 수 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양국 모두 일단은 신중하게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전쟁, 과연 이기는 쪽이 있기는 한 걸까요? 정말 이 혼돈 속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근데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점을 유럽 외교협회의 이 분석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커지면서 진짜 승자는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하지만 일부는 다른 쪽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덜 잃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어느 한쪽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 얽힌 모두가 치르는 대가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출구도 없는 길고 비싼 전쟁에 빠져들 위험에 처했고요. 이란은 말 그대로 나라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걸프 국가들은 경제와 안정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고요. 결국 전 세계가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무역 대란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불길을 정말 모든 게 다 타버리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끌 방법은 과연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중동의,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